안녕하세요. 요즘에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? 자, 요 근처에 사시는 이제 아주머니 같은데, 지나가다가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고, 전화 상담을 좀 이렇게, 미안하지만, 상담을 좀 이렇게 부탁드린다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요. 아저씨가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가끔 전화 오고 그 다음에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이 가정에서 이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포기한 상태인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쩌다 한번 전화 오지 그 다음에는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. 참 깝깝하죠. 이런 경우 이제 애들은 좀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자식들은 다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도 하고 이제 끝에 막내만 좀 이제 결혼 안 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 답답한 저건데 이제 그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는 도대체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대요. 그래서 아니 그거는 뭐 꼭 물론 저희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주신 거는 물론 우리가 사주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니까 좀 답답하니까 이제 전화 주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한번 이제 풀어보려고 그래. 자, 여기 보면은요. 이게 이제 아주머니 사주예요. 63세. 계묘, 신유, 무오, 신유 이렇게 돼 있죠. 네 사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하늘의 기운도 금, 땅의 기운도 금, 이것도 마찬가지죠. 이렇게 중복이 됐죠. 이렇게 된 기운이 강하면은 실질적으로 자 여기 모양은 여기에서 자 무토가 있죠. 토가 하나, 화가 하나, 그 다음에 금이 하나, 둘, 셋, 넷, 그 다음에 수가 하나, 그 다음에 목이 하나, 이렇게 돼 있어요.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주인공이에요, 주인공. 그 아줌마의 사주가 여기야. 무토가. 그 밑에는 지금 오가 불이니까 화생토가 되겠죠. 그러니까 요 오라는 글자는 여기서 이제 어머니를 나타내요. 이 주인공의 어머니. 남편은 여기에 있어요, 여기. 자, 여기는 토고, 여기는 목이죠? 그러면 목극토 해가서, 이 나무가 땅을 극을 하는 거죠?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남편이야. 남편인데, 요건 음이고, 요건 양이기 때문에, 우리가 정관이라고 그래, 이런 걸. 이렇게 되면은 정관인데, 여기서 이제 문제는, 이 무토 주인공이 있는 자리에서 요 주위에 있는 글씨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나하고 유정하다고 그래. 정이 있다고 그래. 근데 이렇게 벗어나면은 이걸 우리가 무정이라고 그래요. 무정. 그래서 보통 이거 이제 년, 월, 일시에서 이 월에 있는 요 글자를 자, 이해하기 쉽게 여기가 우리가 보통 이제 산이 있다고 그래요. 산. 요게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 산 넘어가서 여기에 이제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죠.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사주팔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이런 경우는 이게 인연이 약하다고 보면 인연이 약해.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신금, 요금, 신금, 요금 여기 다 뭐냐면 여기 이 주인공의 이게 자식들이야. 자식들이 이렇게 4명이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금극목이 되죠. 금극목, 금극목, 금극목. 그러니까 어떻게 돼? 이 나무가 살 수가 없죠, 여기서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나가갖고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. 이렇게. 왜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얼마나 피곤하겠나. 그 사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. 구조가.
그러니까 어떻게 돼? 이런 어쩔 수가 없다는 이런 경우는. 자,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자식인데 이 자식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 아버지로서는 역할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. 이 상태로 봐서는.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부인하고도 인연이 약하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. 내가 안 보는 게 속 편하겠다. 이런 상태겠죠, 뭐. 그렇게 나와, 이렇게. 이 상태에서 이 주인공이 한한 기운하고 조한 기운이 이렇게 강하면요,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 인정머리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, 또 이 남편한테 이렇게 잘 하질 못해. 이렇게 내조를 한다든지 또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좀 예쁘게 이렇게 얘기하고 좀 웃으면서 이제 그런 좀 뭐라 그럴까, 애교성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, 물론 이때 당시는 좀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남편한테 잘 이렇게 말 한마디 예쁘게 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어찌 보면 달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 가장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야. 그런데 이게 굉장히 차가워요. 한한 기운하고 조한 기운인데, 한하다는 건 이 사람이 이 사람으로 치면 이 얼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. 얼어 있다고, 몸이. 그 얼마나 차갑겠어요. 그 이런 사람이 따뜻한 정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. 그 다음에 조하다는 건 말랐다는 거야. 말라 있어.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, 자, 부패가 되지 않게 보관하려면은 냉동실에 얼려 있고, 이 조한 거는 다 말라 있죠. 이렇게 완전 말라 있으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? 상하질 않잖아요. 보관하는 방법이. 자, 이렇게 이 조한 기운이 없고 습한 기운이 없고 이 조한 기운만 있으면요, 사람이 이런 경우는 거의 이제 살은 안 쪄요. 그 다음에 상당히 까칠해. 사람이 습한 기운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인정머리도 있고,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유연해요. 그리고 상대편을 이렇게 뭔가 말을 할 때도 좀 재미있는 유머러스러운 얘기도 많이 하고,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어떤 다정다감한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, 요게 좀 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. 습한 기운. 그럼 땅으로 치면 습한 기운이라는 건 땅이 조금 젖어 있다는 얘기죠. 말라 있는 게 아니라. 그 말라 있다는 거는 씨앗을 뿌려갖고 발화가 안 되잖아. 말라 있다는. 쉽게 해서 습기가 없으니까. 근데 이게 습기가 있는 데는 어떻게 해요? 씨앗을 이렇게 던지면, 씨앗을 심으면 이게 꼭 발화가 되잖아요. 그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는 이 조한 기운이니까 이건 거의 생명이 없는 거죠. 얼어 있죠. 이런 경우가 주인을 이 남편한테 다정다감하게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게 좀 배려도 하고, 잘한다 이렇게 좀 칭찬도 하면은 이게 좀 좋을 텐데,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, 인연이 약한 상태에서 여기는 보면 이 자식들의 기운이 이렇게 충을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어떻게 돼? 나무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, 아니면 이게 죽어버리기에는 아까우니까 본인의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. 쉽게 설명드리면. 그러니까 인연이 없지, 자체가. 그런데 또 여기서 이런 기운이 있으면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고집불통이에요. 고집불통이 어떻게 돼? 2개씩이나 있잖아. 본인은 여기에 5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양인이라고 그래서, 양인에 있는 그런 기운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기운이 강해요. 그리고 막 어떤 격렬하고 적극적이고 역동성도 있고 어떤 좋은 점도 많아요.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성질이 있어. 그러니까 남편이 이래저래 여기에 붙어 있을 수가 없죠. 이 구조로 봐서는.
근데 여기 보면요. 자, 토가 하나 있고 화가 있으면 8글자 중에서 요것이 한 편이고 요게 또 다른 편이야. 그러니까 이 주인공 토가 화의 기운을 받아서 조금 기운이 여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에너지가 이렇게 다 계속 설기가 되죠. 빠져나가죠. 그러니까 내가 기진맥진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 힘이 없어. 그런데 요런 기운하고 무오라고 해서 양행 기운이 있으면요. 사람이 굉장히 강해져요. 네. 실질적으로 이 신약사주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여지동이라는 말도 또 하죠. 아래 위가 같은 기운이 있을 때 이것이 상당히 강해져. 이 주인공이. 그리고 양인이라는 건 어찌 보면 그 양의 피 조금 이제 무서운 표현인데 양의 목에 칼을 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. 그럼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. 그게 얼마나 무서운 기운이에요, 이게 자체가. 그런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, 이 주인공이.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건 이 주인공이 즉 남자하고의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신약사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해. 기질이 강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부인이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게 되죠. 이렇게 되면 이 남편은 실질적으로 멀어져요. 뭐 보통 그러죠. 자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돼? 남편하고 좀 멀어지잖아. 왜? 자식을 자꾸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식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 남편은 좀 어떻게 등한시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요걸 조금 이제 한자로 풀면은 득자부별이라고 그래요. 득이라는 건 얻을 득자고 자는 아들 자자잖아요. 지아비 부자에다가 이별을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득자부별이라는 건 자식을 낳자마자 멀어진다.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, 보통.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, 이 자체가. 그 상태에서 이제 이 19대운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갑자대운인데 요 자가 여기 해자 축에서 물이 굉장히 강한데 여기에 있는 오는 하나밖에 없죠. 운에서 왔을 때 이게 해서 자오충이 되면은 이거는 수고 이거는 화니까 수국화가 되면 이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.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어머니거든요. 어머니하고 또 인연이 약해.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어, 이런 경우. 이 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많은 물에 의해서 불이 꺼질 수밖에 없잖아요. 이제 그렇게 된 경우가 이제 여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로 나오는 거예요, 이렇게 해서. 자,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물론 지금 이 주인공이 신세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왔어요. 그렇게. 그죠? 왜냐면 남편이 가장 역할을 안 하고 제대로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. 이렇게 살아가시는데. 물론 저 자식들도 자식이 이렇게 넷이나 있는데, 물론 저 자식이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어머니한테 돈을 이제 이렇게 좀 용돈이라도 혹은 뭐 생활비라도 이렇게 좀 주겠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이 가장이 이렇게 돈 벌어서 주는 것만큼 어떤 그런 든든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았을 때 부담이 없잖아. 자식들이 돈 벌어서 나한테 용돈 준다고 생각하면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별로 안 좋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사주 이런 얘기 하면은 뭐 맞니 안 맞니 누군 미신이다 별 얘기 다 하는데 이거는 자연 현상을 이렇게 이 글로 표시한 거기 때문에요. 이게 상당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. 보통 70%에서 한 80%라고 그러죠. 딱 보면 그렇게 나타나요, 여기서. 그러면 이거 맞아. 실제로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이제 설명을 내가 한다고 그랬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 구조로 봐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남자 복이 없다. 여기서는. 이 자식 복도 이렇게 되면 없는 거예요. 어찌 보면.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. 이렇게
많은 자식을 내가 키워야 된다는 게, 어? 이런 구조로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운도 이렇게 오는데, 여기에서 이제 일단 어머니 여기에 지금 힘들게 돼 있죠?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, 여기에 이제 이 화가 많이 들어오면은 좋은데, 그럼 이게 여기서 조금 이제 힘을 낼 수가 있겠지, 토가. 근데 이 기운이 언제 오냐면, 79세부터 오기 시작해요. 그럼 79세면 80살인데, 내가 어떤 사람, 이 어머님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때쯤 되면 지구상에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79세 뭐 80이잖아요. 그러면 이때 어떤 운이 온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운 같은 걸 느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이 사주로 이렇게 보통 이 분석해 보실 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 대운에서 운이 왔을 때 이 기운, 화가 이쯤에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? 힘을 받을 수 있겠죠. 50대니까 일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79세에 오면 뭐냐고, 이게 안 되잖아. 이런 경우는 대운이 그렇게 좋게 온다고 볼 수는 없다,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태어날 때 에너지가, 기운이 약해서 신약사주라고 했는데, 왜냐면 이 신약사주에서 자식이 이렇게 많다는 건 내가 계속해서 내가 에너지를 다 빼나가는 기운만 있잖아요. 그러니까 힘들고, 여기서 이제 어머니마저도 젊었을 때, 29세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돌아가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. 이런 상황이 되면, 좌오충 돼버리면, 이렇게 되면.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실질적으로 이 주인공이 살아가면서 이 굉장히 고난 같은 게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. 오죽했으면 지나가다가 전화번호 보고 이렇게 좀, 이거 좀 풀어달라고 전화를 했겠어요. 지금 방법이 없어요, 여러분. 자, 그러니까 공부를 좀 관심 있게 하실 분은 이 주인공이 내가 태어난 날 하늘의 기운과 태어난 날 땅의 기운이 있는데, 여기에서 이 주인공과 요 주위에 있는 기운은 나와 정이 유정하다고 생각하시고, 요게 떨어져 있는 거, 이 산 너머에 가 있는 이 글씨들은, 여기서 보면 여기에 이제 재요, 재. 여기서 재라는 거 뭐 돈도 될 수 있고, 또 뭐 예를 들어서 이 재라는 게 현실을 제대로 이렇게 현실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재라고 하기도 하고, 이걸 돈이라고 얘기도 해요. 근데 이게 멀어져 있다는 건 이 기운이 나한테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. 주어도 아주 미미하게 주니까 있으나마나 할 수도 있고, 이런 과정이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여기 이 남편에 대한 어떤 그 기대는 이제 하지 마셔야 돼요.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인연도 없는데다가 이게 지금 이 강한 금 기운이 여기 눌러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활동을 사람답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눌려가지고. 그럼 현실적인 얘기는 이렇게 자식이 많으면 이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자식들한테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너무 무리가 간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은 술을 계속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힘에 겨워서 가장의 역할 자체를 포기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행방불명된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. 가장 역할을 못하고. 그런 이렇게 된 이제 구조니까, 아주머님이 이걸 이해를 하시고,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거의 포기하다 하셨겠지만, 그래도 힘들 때마다 어떻게 돼요? 어찌 보면 그립기도 하고, 또 한 가지는 원망도 되고, 그렇게 어렵게 살으니까 여러 가지를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겠죠?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. 자, 이제 그렇게 하시고,
일단 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요. 혹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 주십시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